자, 3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아까 우리 그림 3-1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진짜로 SQL 서버에서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그림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를 수업을 할 텐데, 요 그림대로 할 거예요. 요 그림대로. 요게 그 절차예요. 아까 설명 다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DBM에서 설치했죠. 그럼 아까 3-1 그림에 뭐가 돼요? 바깥에 네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안에 있는 커다란 통, 걔가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만들었어요? 3-1 그림 보면 테이블 만들어야겠죠? 테이블 만들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해야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버려요? 아니죠. 데이터를 조회하고 활용하는 거.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뭐 해야 되죠? 이 네 개 단계를 직접 실습을 할 차례죠. 이건 했잖아요. 2장에서 했으니까 또 할 필요 없고. 요 네 개 단계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테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테이블 외에도 다른 것도 있어요. 그 다른 개체가 어떤 건지 몇 개 좀 살펴볼게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디스크가 깨져서 얘네 다 날라가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 큰일 나겠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데이터를 백업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백업하고 관리해야겠죠? 요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데이터 입력을 SQL문이나 우리가 전문가가 됐으니까 SQL 서버를 통해 가지고 직접 사용하는 거죠. 입력하고 조회하겠지만 일반 사용자가 회원가입하려고 SQL 서버를 배워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럼 일반 사용자는 회원가입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죠? 그냥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뭐 칸 나왔죠? 이름, 주소, 전화번호하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면 가입됐죠? 그게 바로 응용 프로그램으로요.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응용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지 그 내용인데 당연히 이 내용 하나도 커다란 주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위부적으로는 알기 어렵겠지만 물론 책의 마지막 장 쪽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좀 더 깊게는 하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과 DB가 연결이 되는구나. 그 감을 역시 3장에서 살펴볼 거예요. 이번 장에서. 그래서 이번 장 실습할 거는 이 전체 내용. 그러니까 이건 했으니까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 이걸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개체 활용하고 백업 같은 거 해보고 나머지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연동하는지 이 내용이 우리 책 전체 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이번 3장만 해보면 우리 책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본 효과를 갖는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실습을 같이 진행해보죠. 자, 실습 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죠. 자, 76페이지. 자, 저도 직접 SQL 서버에서 작업하죠. 자, SSM에서 실행할까요? 실행해서 접속하죠. 처음에 실행될 때 우리 다 해놨죠. 자, 처음에 서버 이름에서 그냥 연결하면 연결되겠죠? 연결. 만약 여기서 연결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2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됐으면은 여기에 지금 얘가 SSMS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SSMS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이 SSMS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처음에 뭐 해야 되죠? 기억하시죠? 3-1 그림 보세요. 처음에 DBMS를 깔았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왼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있네요. 그럼 여기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도 없진 않고요. 우리가 샘플 데이터베이스 기억나시죠? 2장에서 요건 이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도 몇 개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직접 다룰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냥 샘플은 원래 샘플이고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새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클릭. 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는 이름이 다 달라야 되니까. 자, 데이터베이스 이름 여러분 맘대로 넣으면 되지만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이니까
자, 교재에 나온 대로 shopdb라고 해요. shopdb. 자, 원래 대소문자 안 가려도 돼요. 안 가려도 되는데 기왕이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넣습니다. 그럼 여기를 넣잖아요. 그럼 논리적 이름에서 이 내용이 자동 완성됐어요. 제가 지워볼까요? 지워지죠. 그리고 넣은 대로 shopdb 하면 요 내용이 자동 완성돼요. 자, 요 얘기도 사실은 할 얘기 되게 많은데 그건 역시 데이터베이스 관리 과정이니까 그건 데이터베이스 나중에 그 관리자가 되면 그때 살펴보시고 일단은 확인 누를까요? 확인. 간단해요. 저 데이터베이스 이름만 넣었어요. 그러면 shopdb가 완성이 됐네요.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밑에 shopdb가 보이시죠? 그리고 보세요.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쇼핑몰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당연히 이 DB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비어있어요. 비어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겠죠? 테이블이 되어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80페이지 실습 2번을 바로 이어서 하죠. 사실 테이블 외에도 다른 것도 있지만 테이블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테이블 보면 밑에 테이블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폴더 개념이니까 테이블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문제가 만들 때 마구잡이 드는 게 아니라요. 테이블의 데이터 형식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81페이지 보시면요. 잠깐 보죠. 잠깐 내려놓고 81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있네요. 잠깐 좀 더 크게 할까요? 좀 보시기 편하게. 자, 여기 뭐 우리가 회원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 그림 3-1에 있는 이걸 만들 텐데 문제가 아이디얼, 회원 이름열, 주소열인데 이걸 한글로 열 이름을 주면 안 돼요. 그림상에는 보기 편하라고 한글로 했는데 한글 하면 호환성이 떨어져가지고 나머지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열 이름은 반드시 영문 이름으로 줘라. 뿐 아니라 테이블 이름도 영문으로 줘라.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디얼은 멤버 아이디, 회원 이름은 멤버 네임, 주소는 멤버 어드레스 이렇게 이름을 줄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이름은 멤버 TBL, 테이블의 약자인 멤버 TBL을 주죠. 그리고 제가 데이터 형식 얘기했죠? 자, 아이디, 회원 이름, 주소 모두 다 문자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인 차와 N차인데 여기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차는 영문 글자만 들어갈 때, N차는 한글이 들어갈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은 다 영문을 만들죠? 그러니까 차로 글자 길이 돼야 돼요. 최대 8글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회원 이름은 N차 한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N차 뭐 최대 5글자 이 정도 하고 회원의 주소는 N차 최대 20글자 이렇게 할게요. 또 하나 널 허용이란 말이 있는데요. 널 허용은 안 넣는 거를 허용하냐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회원가입할 때요. 아이디 없이 회원가입돼요? 이름 안 넣고 회원가입 안 되죠? 그런 거는 이제 널 허용을 안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꼭 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디와 우리가 이름은 널을 허용을 안 하고 주소 같은 거는 뭐 안 넣어도 된다. 그래서 주소는 널을 허용을 할게요. 요 표의 의미 아시겠나요? 사실 이 표의 내용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분석, 설계 과정을 거쳐야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책이 아까 분석 설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요 테이블 설계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품 테이블도 볼게요. 제품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열 이름 대신에 영문 이름 이렇게 쭉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도 문자, 그리고 가격은 숫자야겠죠. 그리고 제조일자는 날짜, 문자, 숫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 대로 할 거고 길이도 나오죠. 하고 널 허용은 제조일자와 제조회사만 널 허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다르게도 되긴 해요. 제가 이렇게 설계했다고 가정하는 건데 이 가정이 사실 틀리진 않거든요. 이 가정이 일반적으로 간략하게 만들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형식이니까 이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이블을 만들어 보죠. 방금 요 형식 있죠? 여러분 몇 페이지죠? 81페이지 나온 요 형식 그대로 테이블을 같이 만들어 보죠. 자, 테이블은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안에죠? 우리는 지금 어느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예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만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 테이블은 어드벤처 웍스 밑에도 있어요. 샘플 밑에도. 여기 있지만, 우리는 shopdb 안에 테이블이죠. 얘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테이블에서. 그러면 역시 새로 만들기 테이블이 있네요. 자, 선택. 테이블을 만들자.
하면 아까 표에 나온 대로요. 표 3-1 81페이지는 회원 탭을 먼저 만들까요? 자, 열 이름은 아까 뭐였죠? 영문으로 주겠죠? 멤버 아이디. 데이터 형식은 자동 완성되는데요. 이걸 선택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선택하면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우리 차 8이었죠? 아까 차. 있네요. 차 10이 아니라 8 이렇게 하고 널 허용을 아까 안 하기로 했어요. 예. 자, 그다음에 회원 이름은 멤버 네임 할까요? 멤버 네임. 얘는 그냥 써주셔도 돼요. N차, 대소문자 안 가리거든요. N차 아까 5. 얘도 널 허용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뭐죠? 멤버 어드레스. 얘는 N차 20이었거든요. 20하고 얘는 널 허용하고 이렇게 두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81페이지 위에 나온 표 3-1을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표대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저장할까요? 그럼 저장 버튼 누르면 테이블 이름은 뭘로 하겠어요? 3-1 표 3-1 바로 위에 보면 멤버 TBL이죠. 멤버 TBL. 테이블 약자로 TBL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멤버라고 써도 되긴 하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이 이름만 가지고 얘가 테이블인지 열인지 데이터베이스 이름인지 헷갈리죠. 그래서 저는 관리상 테이블의 약자인 TBL을 넣으면 이 이름만 가지고도 멤버 테이블이네 이렇게 예측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필수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확인 한번 보세요. 저장됐죠? 닫아볼까요? X자 눌러서 닫으면 왼쪽에 테이블 확장해볼까요? 확장하면 안 보이네요. 안 보이시면 이거죠. 안 보이면요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로 고침 하시면 돼요. 세로 고침 보이죠 이제? dbo.membertbl인데 dbo. 붙은 거는 스키마 이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냥 자동으로 붙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차이점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dbo.은 읽지 마시고 그냥 membertbl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이블 만들어 보죠. 표 3-2에는 제품 테이블 똑같죠? 금방 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로 만들기 테이블 product name 얘는 N차 4였네요. N차 4 얘는 널 허용을 안 하고요. 호스트는 int네요. 정세용은 얘도 널 허용을 안 하고 제조일자 make date는 date 타입이네요. 얘는 널 허용을 하네요. 그러니까 체크해놓고 제조회사 제조회사는 N차 문자형 5글자네요. 얘도 널 허용을 하네요. 이거 설계하는 거는 제가 설계한 거예요. 널 허용을 안 하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냥 이 정도는 빼도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널 허용을 했습니다. 자, 남은 수량은 amount죠. amount는 숫자로 할까요? 얘는 남은 수량을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 3-2대로 지정을 했고 저장 누를까요? 얘는 productbl이네요. productbl 하고 확인 저장됐죠? 닫으시면 여기 안 보이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로 고침 테이블 두 개가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없으시죠? 테이블 만드는 거 어렵지 않네요. 자, 이번에는 기본 키를 설정해 볼까요? 자, 기본 키는 어디였죠? 멤버 TBL에 여기 확장하면요 열들이 보여요. 열 보이죠? 자, 이 열 중에서 기본 키가 아마 멤버 아이디어를 기본 키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 키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멤버 아이디에서 보시면 이 열을 기본 키로 지정해야 되니까요. 일단 테이블 열까요? 멤버 TBL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하면 다시 열려요. 디자인 다시 열렸죠? 여기다 추가해도 되고 뭐 변경해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요 멤버 아이디, 회원 아이디를 기본 키로 할 거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기본 키 설정이라고 있죠. 선택하면 보세요. 앞에 열쇠 모양으로 바꿨죠? 열쇠 모양으로. 이러면은 멤버 아이디가 기본 키로 설정이 된 것입니다. 자, 저장하고요. 닫을까요? 자, 이번에는 제품 테이블에서 기본 키 할까요? 제품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하시면 이 중에서 뭐가 기본키였죠? 기본키가 없었나요? 표 3-1 보니까요. 기본키가 없네요. 얘는 기본키 없이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생성까지 했어요. 금방 하네요. 할만하네요. 물론 설계도, 아까 설계도 있죠. 설계서가 있으니까 금방 하긴 했지만, 저건 설계서만 있다면은 테이블 만드는 것도 어렵지가 않네요. 자, 이제 85페이지 보시면 데이터를 드디어 입력할 차례예요. 그림 3-1을 다시 보세요. 빈 DB 만들고 숍 DB였죠. 그리고 그 안에 테이블, 유저 TBL, 그러니까 멤버 TBL과 프로덕트 TBL을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었고. 자,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이 테이블은 비어있죠? 비어있으니까 이 테이블의 데이터를 입력할 차례죠. 자, 우리 먼저 회원 테이블 먼저 볼까요? 회원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상위 200개인 편집에 선택하세요.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드디어 입력을 할 차례예요. 그래서 표 3-1에 있는 그림대로 제가 데이터 입력할게요. 당탕이 경기 부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만 입력할게요. 지훈이 서울 은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주연 인천 남구 어쩌고저쩌고 마지막 상길이 경기 성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사실 저는 그냥 점점 찍었는데 데이터 다 입력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입력했는데 지금 이 빨간색 느낌표 하죠. 이건 뭐냐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다. 그래서 다음 키로 탭키 누르시나요? 다음으로 탭키 누르시면 없어져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죠. 상길이하고 그렇죠. 아까 경기 성남이었죠. 성남하고 다음 화면 없어졌죠. 이렇게 하면은 실제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는데 얘는 저장 버튼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이 한 행을 넣고 이 행을 떠나는 순간에 이 행이 저장되는 거예요. 한 개씩. 그러니까 제가 지금 4개 행이 있었는데 4개 행이 동시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한 개 행 넣고 다음 행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 테이블을 똑같이 입력할까요? 근데 이제 우리 옷 틀린 거 한번 삭제해보죠. 가끔 잘못 넣기도 하니까요. 여기 나오타라고 할까요? 나오타. 오타예요. 지금 잘못 넣은 거예요. 나오타예요. 나오타. 주소 몰룸. 이렇게 해서 넣는데 들어갔죠? 잘못 넣었어요. 그럼 이 행을 지우고 싶으면 이 앞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 삭제 있죠? 그럼 그 행이 그럼 이 행이 삭제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제품 테이블도 입력할 거예요. 아예. 근데 얘는 닫아도 저장해 있는 거 안 물어보죠. 제품 테이블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상위 200개 편집. 자, 입력할까요? 아까 표 3-1에 있는 거 똑같이요. 컴퓨터 10 2017 0101 삼성 17개 세탁기 20 2018 0901 LG 3개 냉장고 5개 2019 0201 대우 22개. 자, 빨간색 다 없어지고 자동으로 저장된다고 그랬죠? 행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제품 테이블까지 입력을 완료한 것입니다. 닫을까요? 이렇게 해서 실습 3번까지 86페이지 그리고 87페이지 위에 있는 실습 3번까지 데이터 입력까지 훌륭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그림 3-1 구축을 완료한 상태예요. 쉽죠? 자, 이제 이 데이터들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넣었죠? 활용하려고 넣었죠.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87페이지 보면은 데이터 활용하기 위한 실습 4번을 같이 해볼게요. 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다는 의미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구문은 셀렉트문이에요. 셀렉트문 사용 방법이요. 자, 여기 선택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쿼리 이를 해도 되고요. 선택한 상태에도 이 아이콘 눌러도 돼요. 여러분 맘대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열어볼게요. 새 쿼리 하면 새로운 쿼리 창이 열리죠. 여기다가 우리가 배울, 앞으로 아직 안 배웠어요. 배울 SQL문을 입력하면 돼요. 자, 차례로 알아보죠. 처음에 왼쪽에서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그림 3-1도 하나예요? 3개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맨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그림 보면 왼쪽 위에 현재는 마스터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된 상태인데 우리가 만든 건 뭐죠? 클릭하면 SQL shopDB죠? shopDB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날리는 SQL문은 다 shopDB에 적용시켜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되셨죠? 이거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쿼리문, SQL문을 날릴 거예요. 제가 쿼리문, 쿼리, SQL 뭐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는데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다른 말로 표현을 할 때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냥 지금은 제가 문맥상이나 이렇게 할 때 SQL, 쿼리, 쿼리문, SQL문 그냥 다 동일한 말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SQL문을 여러분이 배운 거를 넣어야 되는데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넣어보죠. 자, 해볼까요? select 별표 from member tbl 요게 이제 아직 무슨 문인지 잘 모르더라도 멤버 테이블은 기억나시죠? 멤버 tbl에서 모든 걸 다 조회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select 별표 from은 모든 데이터를 다 보자 이런 거. 뒤에는 끝날 땐 꼭 세미콜론을 찍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실행 버튼 있죠? 실행 버튼 할까요? 실행 버튼 누르면 아래 결과가 나오죠? 기억나시죠? 멤버 아이디, 멤버 네임, 멤버 주소에서 우리가 잘 아까 입력했잖아요. 4건 5건 입력했다가 마지막 거는 삭제했죠? 요 4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SQL문이에요. 셀렉트문.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 한 줄만 했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거를 상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6장과 7장에서 뭐가 배울 게 이렇게 많냐? 배울 거 많아요. 6장과 7장에서도 많이 배우지만 더 생략한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별표하면 뭐냐면은 모든 열을 다 보여주라. 우리 열이 몇 개죠? 3개니까 3개 다 보여주라 이런데 나는 아이디는 필요 없어. 이름과 주소만 필요해. 그러면은 여기다가 열 이름을 직접 써주시면 돼요. 멤버 네임하고 멤버 어드레스 이렇게 직접 열 이름을 써주시면 요 2개 열만 실행할까요? 결과 나오죠? 아이디 열은 필요 없고 쉽네요. 자, 이번에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지훈이라는 이름의 사람의 정보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스쿼리면 되죠. 밑에 쓸게요. 제가 대충 select 별표 from member tbl. 자, 다 보는 게 아니라 뭐죠? 조건이 where예요. where. 이름이 뭐라고요? 멤버 네임이 누구요? 지훈이.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름이 지훈인 사람만 멤버 TV에서 모든 종목을 조회해라. 자, 실행해볼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원하는 거 아까 이건 했잖아요. 했고 이것만 안에서 이것만 결과가 이거잖아요. 이거 지훈이의 정보 모든 걸 보는 거니까. 근데 뭐까지 나왔어요? 그 위에 있는 애까지 나왔죠? 그래서 주의점이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쿼리창이라고 그러죠. 이 쿼리창 입력하는 이 쿼리창에서요 실행을 누르잖아요. 그럼 맨 첫 행부터 끝까지 다 가져와요. 다 실행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맨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2개밖에 안 되니까 이해되는데 이게 1000줄짜리였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또다시 실행해요. 그럼 데이터를 변경하는 작업이 있다. 그러면은 얘기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지우고 하면 돼요. 지우고 해도 되는데 그럼 나중에 또 쓸 수가 있으니까 간단한 방법은 반드시 실행하고 싶은 애를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실행하면은 딱 걔만 실행되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쿼리문이 여러 개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실행을 눌러라. 그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 이름을 우리가 뭘로 계속 맺겠죠? 테이블 이름을 유저 TBL, 멤버 TBL, 그러니까 멤버 TBL, 프로덕트 TBL 해서 이러는데 띄어쓰기가 없었죠. 그럼 만약에 띄어쓰기 있는 테이블을 꼭 만들고 싶다.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만들고 싶으면 이제 자 컬럼 중에 create table 이게 테이블을 생성해라 이런 말인데 띄어쓰기 하고 싶으면은 더블 코테이션 by test tbl id in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띄어쓰기 이름을 같이 하나죠. 이제 제가 뭐 두 개 넣었나요? 자, 이름이 이 이름 띄어쓰기 이름 가지고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열 이름은 열은 하나죠. 아이디를 만든 거죠. 선택해서 실행. 잘 만들어졌죠. 이렇게 띄어쓰기도 가능하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를 전부 다 했어요.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그림 3-1부터 볼까요? 3-1. 3-1 했으니까요. 3-2 보고 갈까요? 여러분 책 펴보세요. 3-2. 3-2 책 피면은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요거 구현한 건데 3-1 보면 요거 구현했고 3-2 볼게요. 이 절차가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아까 했다 그랬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었죠. shopdb. 테이블 두 개 만들었죠. 뭐죠? 멤버 TBL과 프로덕트 TBL 만들었죠. 그리고 데이터 입력했나요? 멤버 TBL은 4건, 프로덕트 TBL은 3건 데이터 입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우리 셀렉트만 배웠어요. 뭐 자세히 안 배웠어요. 그래도 셀렉트 발표 from 테이블 이름에서 데이터 조회까지 해서 이렇게 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를 훌륭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단순한 내용이지만 가장 기반이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개념이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